대우경북 아파트 내 집 마련방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요즘 특례보금자리론보다 타 은행들이 금리가 더 낮은 것 같은데 타 은행 걸로 갈아타는 게 낫나요? 특례보금자리론 메리트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쭤보셨습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영상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입주를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인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대출금리 조정 속도를 관리 감독 강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카카오뱅크의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특판을 출시하면서 최저 연 3.57%라고 하는 파격적인 금리를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대출금리가 인하를 멈추고 관망세에 접어들면서 기준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대출금리가 인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줄어드는 이유는 가산금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전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작년 연말에 비해서는 2% 이상 줄어든 것을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단톡방에 참여 중이신 분께서는 며칠 전에 3.85%로 집단대출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금리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거죠. 욕심 같아선 3% 미만으로 팍팍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현재 기준금리가 3.5% 수준이니까 아직까지는 희망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니까 확실히 유동성이 좀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특례보금자리론과 집단대출을 비교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에는 고정금리 4% 초중반대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집단대출의 금리가 내려온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특례의 금리 메리트가 좀 사라지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현재 특례보금자리론은 출시 석 달 만에 30.9조 원이 소진되면서 빠른 속도로 공급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집단대출 금리가 내려왔으니까 소진 속도가 좀 느려질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실질적으로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가면서 어떤 게 더 유리한지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합시다. 먼저 특례보금자리론입니다. 매매가 5억 원의 집을 산다라고 가정해 보고요. LTV는 70%가 나오게 된다라고 봤을 때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3억 5천만 원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이용할 때에는 채등식 반드시 활용하실 것을 안내드렸었는데요. 현재 40년 대출을 받으면 4.3% 정도의 금리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액은 125만 4천 원 정도를 보여주고 있네요. 나는 40년이 너무 긴 것 같다라고 하신다면 30년 혹은 그 이하도 있습니다. 0.05%포인트 인하된 4.25%의 금리를 실감하실 수 있고요. 123만 9천 원 정도의 금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85% 이 집단대출을 이용하면은 월 상환액이 어떻게 될까요? 집단대출의 경우에는 원리금 균등이라고 하는 상환 방식을 이용해야 하고요. 현재 집단대출이 50년이라고 하는 초장기가 가능합니다. 나이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까 대출은행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3.85% 50년으로 적용했을 경우에 월 상환액은 131만 5천 원 수준으로 굉장히 낮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이 제한에 걸려서 40년이나 30년을 하셔야 될 수도 있겠죠. 금리도 일부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우선 상환 기간으로 월 상환액을 산출해 본다면 143만 원과 164만 원 수준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통상 40년을 많이 찾으시는 것 같은데 50년이 가능하다면 반드시 50년으로 실행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특례보금자리론과 집단대출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채등식의 경우에는 4.3% 고정금리라고 하는 점이 장점이 될 수 있겠고 원리금 균등 같은 경우에는 3.85%가 변동으로 공급이 된다는 점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대출 기간은 집단대출이 좀 더 길 수 있으니까 기간이 길어졌다라고 하는 측면도 반드시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채등식의 경우에는 매월 균일하게 상승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1,578원씩 매달 더해지게 되고요. 이렇게 되었을 때 40회까지 도달을 하게 되면 채등식의 납부액이 131만 5,721원으로 원리금 균등 131만 5,393원보다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40개월을 넘어가면 원리금 균등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확실히 금리 차이가 50bp 정도 나니까 0.5% 정도 차이가 나니까 원리금 균등 장기 대출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우린 집단대출을 받으면 될까요?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DTI를 적용받고 집단대출은 DSR을 적용받습니다. 사실 이게 조금 더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긴 해요. 연봉이 충분하신 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뭐 DSR이 되더라도 금리가 더 싼 걸 이용하시는 게 이자가 줄어드니까 더 유리할 수도 있는데요. 연봉이 좀 적으신 분들에게는 이 DSR이라고 하는 부분이 치명적일 수 있어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봉 3,100만 원을 가정하고 특례보금자리론 3억 5천만 원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동일하게 4.3% 특례보금자리론 기준을 적용하면 DTI는 59.18%가 산출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DTI 규정이 60%까지니까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집단대출로 바꾸었을 때 DSR이 50.92%가 나오면서 집단대출의 DSR 규정이 40%를 초과하게 되어 대출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봉이 3,100만원 수준이면 대출이 2억 7천밖에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8천만원이 줄어드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이자가 줄어드는 건 분명히 좋은 게 맞는데 대출 한도 자체가 줄어들어 버리니까 주택담보대출의 레버리지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없게 되는 그런 불상사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내 연봉이 이 정도인데 DTI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한지 DSR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한지 반드시 비교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DTI를 적용받는 게 유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주택담보대출의 규모가 5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봉이 충분하다면 집단대출을 활용하는 것도 좋을 수 있겠으나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찾는 주택들은 이 DTI를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보험자리는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특례보험자리의 경우에는 이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으니까 40개월을 일단 이용한 다음에 그 뒤에 금리를 비교해서 대출 갈아타기를 하는 것도 가능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에 반해 집단대출은 1년 동안 거치가 가능합니다. 원금을 갚지 않을 수 있는 기간이 1년 동안 주어진다는 거니까 1년 동안 이자만 내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체크해 두셔야 되겠고요. 집단대출도 마찬가지로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서로 비교하면서 체크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영상으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영상을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저연봉자의 경우에는 DTI를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보험자 이론을 활용하시고, 연봉이 충분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많으셔야 되는 분들은 DSR을 만족할 경우에 주택 보유기간으로 한번 비교해보시면 좋겠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연봉과 받으셔야 되는 대출 한도, 대출 금액, 대출 금리 모두 다를 수 있으니까 더 궁금하신 분은 부동산계산기.com 들어가 보셔서 직접 계산해보시면 여러분의 부동산 공부, 금융 공부에 더욱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례보험자 이론의 고정금리와 DTI 그리고 체증식이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 금리 차이가 많이 나면 날수록 특례 메리트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명하게 대출 비교해보시고 합리적으로 선택하실 수 있는 똑똑하게 내 집 마련하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우경보 아파트는 여러분이 내 집 마련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분석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그리고 안전운전하시길,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